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포인트 문법, 오늘 베이직 포인트 6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어 수식의 어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냥 결론부터 한번 얘기하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는요, 후치 수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 근데 후치 수식 말이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자, 후치 수식 그냥 편하게 말하면 뒤에서 수식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물체, 어떤 객체, 그러니까 품사로 치면 명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덧붙인다. 그러니까 수식이 그 뒤에 덧붙인다라는 게 영어 수식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그래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 그러니까 어순을 영어 어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뭐라고 했었어요? 아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던 방식이 그쵸? 영어 어순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를 딱 잡고 물체를 하나 딱 잡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장 전체의 어순은 뭔가 물체를 딱 잡고 행위자를 딱 잡고 동작, 대상, 상황 정보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중간중간 진행이 될 때 중간에 행위자가 됐든 대상이 됐든 혹은 상황 정보에 나온 어떤 물체가 됐든 어떤 중간에 한 물체가 나왔을 때 얘에 대한 설명을 좀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다시 한번 그 뒤에 살짝 적어주는 방식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어순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영어 수식의 어순 되겠습니다. 아, 좀 아직도 좀 이렇게 이해 갈 듯 말 듯 하시다고요. 자, 예문 볼게요. 자, 여기 책이 있어요. 책. 말씀드린 어떤 물체, 객체, 품사로 치면 명사입니다. A book. 책이 있어요. 책. 자,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테이블 위에 있는 책. 자, 책은 책인데 자세한 설명 이거예요. 아, 책은 책인데 물체인데 자,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이야. 자, 정보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어요? 수식하는 게 앞에 붙어 있죠. 테이블 위에 있는 책. 근데 영어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치 수식이 기본이라고. 아, 어려워. 그러니까 객체가 있을 때 걔를 먼저 던진 다음에 일단 던져. 걔를 던진 다음에 a book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뒤에 설명을 붙인다고요. a book 던진 다음에 on the table. 그렇습니다. a book on the table이에요. 책인데 테이블 위에 있는 책. 우리나라 말과 정반대네요. 자, 이거 볼게요. 읽을 책이요. 책은 책인데 물체인데 읽을 책이라고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일단 할 말 던지라고요. a book 던진 다음에 일단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붙여요. 그 뒤에 to read, a book to read, 읽을 책이 됩니다. 또 볼게요. 스티브에 의해 쓰여진 책. 뭐뭐뭐뭐뭐한 어쨌든 결국 뭐예요? 물체는 책이에요. 책, 명사. 그쵸? 물체, 객체. 책인데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덧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 물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물체 먼저 던져요. 자, 그림에서 시작할 때 보니까 물체가 나오면 그 물체 먼저 던진다니까요. 할 말 먼저 던진다니까요.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덧붙여요. A book written by Steve 라고. 스티브에 의해 쓰여진 책. 그쵸? 자, 또 볼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긴 책. 어쨌든 책이에요. 이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해요? 일단 할 말 던져요. A book 던진 다음에 자세한 설명 어디 붙인다? 뒤에 붙인다. 우리말은 앞에 붙여 있지만 영어는 어떻게 할 말 던진 다음에 뒤에 붙인다. which 뭐냐면은 has 가지고 있는데 an interesting story.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책. 자, 보세요. 그쵸? 이 얘기입니다. 영어 수식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이렇게 문장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어떤 객체, 물체에 대한 품사로 치면 명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을 때 그 뒤에 살짝씩 덧붙여주면서 써주고 넘어가더라. 써주고 진행되더라. 그것이 영어 수식의 어순이더라. 그냥 어렵게 얘기하면 뭐예요? 후치 수식. 뒤에서 수식해준다. 후치 수식이 영어의 기본이 되더라. 우리말과 비교해보면 정반대다. 라는 것이 영어 수식의 어순입니다. 자, 이게 결론인데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사실 생각을 잘 안 해봐요. 이거 개별적으로 이건 투부정사다, 뭐 과거 분사다, 관계 대명사다, 전치사 구다. 개별적인 문법 기능은 공부를 해도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바라보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재미있는 책. 마찬가지 논리죠. 재미있는 책. 그러면은 가만. 근데 얘는 왜 달라? 왜 똑같이 붙어 있어? 아니, interesting book이야? 가만. 아니 항상 어북 던졌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논리라면은 어북 던진 다음에 interesting이라고 해줘야지. 맞잖아. 근데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데 보세요. 통일감이
그렇잖아요. 어북 던지고 자세한 설명 뒤에 붙이는 거. 얘가 맞지? 얘는 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통일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랑 어수는 똑같아. 영어 어수는 영어 수식의 어수는 한국어랑 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른 문법 기능처럼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숲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맞아요. 통일감 있게 가려면요. 이게 맞습니다. A book interesting 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고대 영어, 5세기에서 12세기에 잉글랜드 지역에 쓰여진 영어가 지금의 영어의 모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어를 고대 영어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영어의 어순에 따르면요. 실제로도 a book interesting 이런 어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영어가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 예외적으로 자, 수식하는 정보가 굉장히 짧아. 굉장히 짧을 때는 앞에 붙여요. 굉장히 수식하는 정보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이게 수식하는 정보, 수식 받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그냥 한 덩어리 물체처럼 인지할 수 있을 때 한마디로 이게 수식이 아니라 재미있는 책이 아니라 수식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재밌는 책. 재밌는 책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야. 재밌는 책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 이걸 그냥 한 덩어리의 물체로 볼 수 있을 만큼 수식이 그냥 짧을 경우에는 살짝 그냥 앞에 쓰자.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형용사, 짧은 형용사는 그냥 앞에 붙인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수식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 물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일 경우로 일 만큼 짧을 경우에는 앞에 붙인다가 돼가지고 지금 얘가 예외적으로 앞에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알아듣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느끼냐면요 약간 고대 언어라고 생각해. 고대 언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 영어에는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실제로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호빗 같은 영화 보시면요. 엘프들 오래 살잖아요. 엘프들이 쓰는 언어 보면요. 형용사가 단순히 형용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대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자, 영어는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그런 어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이 수식이 짧은 형용사, 되게 짧을 경우에만 그냥 예외적으로 앞에 붙어 있더라. 사실 규칙적으로 통일감 있게 생각하면은 얘가 어순에 더 적합하긴 하다. 근데 요즘 영어에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더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결론적으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는 어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영어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대로 글자가 된 게, 글자가 된다고 했었죠. 순서대로예요. 행위자 잡은 다음에 순서대로 되면은 문장이 만들어진다, 어순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스티브, 이 물체잖아요. 물체, 객체, 명사, 스티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고 싶어요. 자, 보니까 스티브 자세히 보니까 얘가 농부네요, 농부. 스티브가 농부래요. 스티브인데 누구냐면은 농부래요, 농부. 그 정보 어디 적어준다고요? 스티브 여기 뒤에 살짝 적어준다고요. 살짝 적어주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사과를 나무에 땄는데 이 나무가 그림 더 자세히 보니까 뭔가 앞들에 야드에 서 있대요. 야드에. 자, 이 나무가 어디 서 있냐면은 standing on the yard에 서 있대요. 자, 어디 써줘요? 이거에 대한 뒤에 써준다고요. 뒤에. 자, 관계 대명사니 뭐 ing 형태니 자, 문법 기능은 둘째로 치고요. 우리 나중에 다루긴 할 건데 둘째로 치고 자, 어순을 보라는 거죠. 할 말 던지고 설명한 다음에 넘어가다가 또 이 객체, 이 명사, 이 물체에 대해 설명해 줄 때는 그 살짝 뒤에 붙으면서 넘어가더라. 자, 그러니까요. 그림 없이 이걸 보면 아까 그림이 구현되면 된다고요. 즉 얘를 그냥 문장으로 다시 크게 써보면은 스티브 행위자입니다. 근데 행위자 등장했어요. 동작 나오기 전에 누구냐면은 이러한 스티브가 동작이 이제 나와요. 자, 누구냐면은 설명해 줄 때 스티브인데 자세한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다음 동작 나와준 다음에 대상 나와준 다음에 상황 정보 나오는 와중에 나무인데 이런 나무구나. 이렇게 그렇죠.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진행되는 건 그대로입니다. 근데 진행되는 와중에 하나의 물체, 명사, 객체가 있을 때 걔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고 싶으면 뒤에 살짝씩 덧붙여주면서 진행이 되더라. 이것이 영어 수식의 어순이다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영어는
후치 수식을 기본으로 한다. 좀 어렵게 느껴진다니까. 물체, 객체에 대한 어떤 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은 그 뒤에 살짝 붙여줘. 그러니까 후치 수식이 뒤에 붙인다는 말이야. 뒤에 살짝 붙여주더라. 그러니까 지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전달하던 원리가 남아가지고 할 말 던지면은 그 다음 자세한 설명 나와. 어떤 물체가 나오면 물체 던져 일단. 물체 던진 다음에 자세한 설명이 그 뒤에 뒤따라와. 그것이 영어 수식의 기본 어순이야. 그래서 자, 행위자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동작, 대상, 상황 정보로 나열되는 건 그대로인데 이 진행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어떤 객체,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고 싶으면은 그 뒤에 살짝씩 덧붙여주면서 그 다음 정보로 넘어가더라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전체 문장의 어순, 그리고 문장이 진행되면서 언제든지 명사, 하나의 물체, 객체가 나오면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 나오고 그 다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영어를 딱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뭐 듣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영어 문장의 어떤 어순이 막 눈에 보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문장들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문장들을 써보기도 하고 말해보기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읽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문장도 자세한 설명이 뒤에 붙었네. 이 문장도 자세한 설명이 뒤에 붙었네. 많은 경험을 해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그냥 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딱 나와서 자세한 설명 뒤에 나오겠거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영어 문법을 확실하게 체득한 단계가 됩니다. 어쨌든 아직 그 단계에 안 갔다고 할지라도 오늘 배운 내용은 머릿속에 장착은 해야 됩니다. 영어는 후치 수식이 기본이다. 좀 어려워. 그냥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을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수식이 오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영어 문장을 만날 때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영어 문장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뤄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